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정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제가 오늘 우울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비가 이렇게 막 오고 이런 날은 왠지 더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정을 곳곳 방문하면서 계신 분들의 건강도 관리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방문간호사 분들의 방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대답도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방문을 받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기도에 보건소가 45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시흥시 보건소는 정말 아주 잘하는 그런 그 1등 보건소예요. 그런 보건소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바쁜데 시흥시 보건소에서 오라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분위기도 좋고 이런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오늘 노인 우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 계신데 친정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나중에 전화 안 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오늘 강의 끝나고는 갈 때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카톨릭 대학교인데 카톨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안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TV에 눈을 떠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담당했던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눈이 좀 이렇게 안 좋고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저한테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눈이 나빠지셨군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노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무슨 노안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원래 노안이 40대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노안이란 말이 좀 기분 안 좋아서 이 교수님이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저보고 노안이라고 그러시네. 그리고는 그 교수님이 안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경 안 맞추고 그냥 집에 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눈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린즈를 이렇게 낄 수밖에 없게 그랬는데 그때 그 교수님 말 들었으면은 눈 좋아졌을 텐데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더 나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면은 나도 모르게 신체 기능이 근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나빠지니까 그거에 적응을 해서 잘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나이가 든다는 거, 노화가 된다는 거는 수분이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이들은 수분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70%, 80%.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5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키하고 몸무게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키는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어나고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어서 몸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몸속의 기관이나 기능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몸의 콩팥 이런 것들 기능이 점점 감소하고 그런 것들의 그 크기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이 떨어져서 똑같이 걸음을 걷더라도요 잘 넘어지고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잘 떨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져도 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면은 조금 부었다가 괜찮아지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꼭 다리가 부러져요. 꼭 골절이 되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잘 좋아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왜 이래.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져.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우울증 같은 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가까이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계속 슬픈 그런 기분 그리고 또 이 신체가 더 몸이 아프거나 이런 우울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런 우울증이 나타나서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정신적인 우울증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10명 중에 4명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 우울증이 있는 TV 자료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65세 이상 9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달간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행복하지 않거나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중증 우울이 18%를 차지했고 경증 우울도 2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울증과 질병,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등 자살 위험 요인을 평균 4개 이상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사회적이거나 이제 개인적인 위험도 한두 개가 아니라 평균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18%를 차지했고 몸이 아파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도 22%나 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노인 복지와 건강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포항시 노인 데이터 전산망 구축과 함께 우울증 위험 집단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자 서비스 확대 이러한 부분들의 대상이 좀 많이 사상의 계층과 같이 좀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제언을 했고요. 이번 노인 실태 조사는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시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포항에서 처음으로 노인 자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노인 우울증이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도 평소에 좀 우울감을 느껴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이라는데 우리 시흥시의 노인분들은 우울증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아카데미 정말 최고예요. 정말. 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그냥 우울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수첩에다가 나는 우울한 아이 이렇게 써가지고 수첩에다가 끼워놓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맨날 수첩에다가 써놓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우울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 맨날 싫고 가면은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아무튼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즐겁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 좋은 인상 이렇게 하면 진짜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또 우울이 많아요. 남성분들보다.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런 우울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우울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는데 또 사별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울이 많아요. 아무래도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하고 그 다음에 우울감, 그런 느낌하고는 틀려요. 우울증으로 질병으로 갈 때는 정말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우울증 치료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우울증은 치료 못해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울증도 다 치료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심하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으로 우울을 앓는 게 아니라 가끔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증상이 생길 때, 예를 들면 오늘처럼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흐린다든지 이런 날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기분을 오래 지속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기분을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오는 날인데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만나고 또 반가운 얼굴도 보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하고요, 치매하고 가끔 구분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우울증하고 치매는 조금 틀려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반적인 치매는 인지기능 손상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 기억력 손상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감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울증인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진 거, 나 요즘 너무 기억력이 나빠져.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심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치매가 아니라, 진짜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치매하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치매이신 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비슷한 거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우울증이신 분들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나 몰라, 생각도 안 나, 난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치매가 아니라 우울한 기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분들을 치매라고 이렇게 병원 데리고 가시면은 정확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지요. 최근에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정신과 병원을 가셨어요. 왜 병원을 가셨냐면, 이제 여러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어머님이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신다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님을 모시고 정신과 병원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려고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1일. 아우, 대답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그랬더니 며칠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제가 의사 선생님이 4가지 단어를 얘기할게요. 4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소나무, 그리고 바다, 그리고 숲, 그리고 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나무, 바다, 숲, 그리고 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4가지를 너무 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100 빼기 7을 한번 해보세요. 100에서 7 빼면 얼마예요? 93이잖아요. 93에서 또 7 빼보세요. 얼마예요? 86이에요. 예, 거기서 또 7 빼보세요. 갑자기 저 계산 못하겠어요. 얼마인지. 저희 어머님이 계산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인 줄 알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가 아니라 어머님이 우울증이셨던 거죠.
그런데 계산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계산 못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아까 말한 4가지 기억나세요? 네, 4가지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나무, 바다, 숲. 오, 기억 너무 잘하시네. 예, 갑자기 100 빼기 7, 또 7, 또 빼기 7 계속 하다가 갑자기 아까 말한 4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님 너무 기억을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기억을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진짜 치매가 아니신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기억력이 확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그거는 우울증이다. 내가 그냥 기억력이 좀 나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그거를 괜히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게 있어요. 문항이 한 15가지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십니까? 아니요. 예, 내가 괜히 헛되이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리고 평소에 기분이 상쾌하신 편이세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만 같아서 불안하세요? 아니요. 그리고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세요? 네. 아유, 굉장하시네요. 그리고 절망적이란 느낌이 자꾸 드세요? 아니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가 싫고 괜히 집에만 있고 싶으세요? 아니요. 비슷한 나이에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또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는 기력이 좋은 편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한 분도 우울하시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답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울증인데 그게 몇 가지냐? 8가지 이상. 8개 이상을 지금 대답하신 거 15개 중에 8개 이상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을 그럼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울증을 해소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이 우울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어머,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어머, 그러셨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또 몸은 그분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서 어머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신이 나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쭉 쌓여있던 거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바로 그런 어르신들이 되신다면은 정말 주변에서 사랑받는 이런 분이 되시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죠. 또 그 우울증을 해소하려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사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는 키우기도 좀 어렵지만 애완동물을 잘 키우다가 나중에 사실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저 어렸을 때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웠었는데
이 강아지를 키울 때는 너무 좋은데요. 이 강아지의 생명이 평균 한 10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강아지가 살다가 이렇게 생명을 다했을 때 그 슬픔과 외로움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참 키울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게 좋아요. 식물을 키우면은 물론 식물도 또 애완동물하고 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 봄이 되면은 또 피어나고 나뭇잎이 들고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아쉽지만 또 갈색 물이 들면서 또 잎이 떨어졌다가 겨울에는 움츠렸다가 봄이 되면 또 확 피어나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정말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소일거리를 갖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이런 문화센터나 아니면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예.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습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거를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좋은 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칭찬하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칭찬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이렇게 여기 한 분 계신데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세 분, 두 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거를 칭찬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옆에 계신 분 세 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예, 예, 옆에 계신 분 칭찬 한번 해보기. 네. 아이고. 네. 맞아요. 뭐를 칭찬하셨어요? 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지금도 계속 칭찬하고 계신데 칭찬하실 게 많으셔서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뭐 칭찬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뭐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그 일을 잘 마무리를 해요. 열심히. 어머 대단하시네요. 시간은 철저하게 잘 지켜요. 오 정말 네. 훌륭하시네요. 멋져요. 네. 맞아요, 멋지시네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네, 저기 나이는 어리고 그래도요. 네. 노인들을 잘 이렇게 포용을 잘 하고요. 네. 또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걸 참 잘해요. 그러시군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네. 드신 분이나 그래서 그런 걸 네. 참 배울 거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칭찬할 거 진짜 많죠. 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칭찬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시면은 가족분 있으세요? 예, 가족분을 만나면은 가족분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남편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예, 뭐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제일 먼저 만나는 아니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친척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친구나 아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분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셔서 예, 사모님한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칭찬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갑자기 예, 예. 아니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왜 해? 아니 아카데미 가서 교육받는다 하더니 딴 데 갔다 오고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칭찬하는 게 뭔가 이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 평소에 칭찬을 많이 안 해서. 네, 앞으로는 그렇게 칭찬하면 그러면은 마음이 진짜 넓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넓은 게 우리 가족한테 좋고 우리 아들한테 좋고 우리 그 가족한테 좋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좋으냐? 나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나쁜 소리를 하면 내 얼굴이 먼저 굳어져요. 내 얼굴이 먼저 찌그러져요. 근데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내 얼굴이 먼저 환해져요. 다른 사람 칭찬하잖아요. 내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그 사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좋아해요. 그분도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사실은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저를 칭찬하는 거죠. 다른 사람 칭찬해주면 결국 내가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를 갖게 되면 바로 우울 예방의 지름길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은 바로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36% 예방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많이 못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좋은데 엄마가 또 저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또 전화 못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좋은 그런 기분으로 자녀들하고 잘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은 진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혼자 사시는 그런 어르신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친정엄마 모시기, 친정엄마 맺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그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은 지역에 가서 또 건강 리더로서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 맺기 아니면은 친정엄마 맺기, 손자 손녀 맺기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서로 한번 전화해주기.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좋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또 함께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기분 좋고 또 밝아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매일 10분 이상 햇빛 쬐기가 너무 좋아요. 하루에 10분, 단 10분만이라도 햇빛을 쬐면 어떻게 되냐면요. 햇빛을 쬐잖아요. 그러면은 이 햇빛 있는 데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막 활성화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이상 햇빛 쬐기 너무 좋아요. 10분 햇빛 쬐려면은 집 밖으로 나와야 햇빛을 쬐잖아요. 그렇죠? 집 밖으로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면은 10분 햇빛을 쬐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옷도 이렇게 입고 그러다 보면 거울을 또 한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준비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햇빛을 쬐면 진짜 우울증 예방에 가장 좋은 그런 어렵지도 않죠. 돈도 안 들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그런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으로 뭘 하고 있느냐? 365일 햇빛 쬐기.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나와서 햇빛을 쬐면 물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서 활성화시키도록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햇빛을 같이 쬐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느낌이 들죠. 모두 다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괜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수원시 보건소에서 한 건데요. 수원시 보건소가 이렇게 노인분들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햇빛 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와서 앉아 있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이제 노인분들이 여기 그냥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제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작은 평상을 하나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동네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있으실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있는 이런 평상을 하나 만드니까
이렇게 그냥 밑에다가 돗자리 하면 왠지 여기 같이 가서 앉기 어려운데 그냥 평상 하나 이렇게 만든 것만으로도 여러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햇빛도 쬐고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정성 하나, 그렇게 지역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굉장히 좋죠.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그냥 걷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사실 너무 좋은데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운동은 혼자 하면은 또 어려워요. 누구랑 같이 해야지 재미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걷기. 이렇게 마을에 모여가지고 동네에 모여서 그냥 같이 4분, 5분, 많으면 10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걷기.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 아침 10시에 우리 동네 어디 앞에서 모여가지고 한 바퀴 걸읍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한 30분 아니면 이렇게 1시간. 근데 그냥 혼자 나와서 걸으려면 어렵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같이 친구도 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평소에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걸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걷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나나라든지 이런 견과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담배는 정말 안 피우셔야 돼요. 우울증에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담배 피우시는데요. 사실은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이 담배 안 피운 사람보다 우울증 2배가 더 높아요.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우울을 극복하려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행동 목록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실천하기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느냐, 산책하기 이런 거 하면 난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또 집 앞에 청소하기, 기분 좋아진다.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웃으면은 기분 좋아지고, 노래 부르기 그러면은 기분 좋아진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무슨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청소해도 기분 좋고. 그렇죠. 걷기 해도 기분 좋고. 예. 그런 거죠. 네. 술 한 잔 드시면 또. 예. 예. 참, 그것도 좋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어떤 거 하면 기분 좋아져요? 예. 예, 좋은 일 할 때, 운동할 때,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예, 나눠 먹을 때, 예, 또 뭐 기분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매일 이거를 실천을 해야지. 아니면은 요일별로 오늘은 요리하는 날, 오늘은 청소하는 날, 오늘은 산책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해야 될 거를 적어서 매일매일 그거를 실천하기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런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분 좋아지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는 웃는 게 최고예요. 정말.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예. 진짜 잘 웃으시네. 예. 지금 웃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웃어야 돼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웃는 것도 좋지만 기분 좋아지려면은 큰 소리로 웃으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냥 웃고 마는 게 아니라 길게 웃어야 돼요. 계속해서 웃는 거죠. 그리고 또 온몸으로 웃어야 돼요. 그냥 웃으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기분이 좋게 이렇게 웃으면은 훨씬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좋아요. 크게 웃잖아요. 크게 웃으면은요, 우리 얼굴의 근육이 막 커져요. 그래가지고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웃으면은 그러면은 신체도 좋아져요.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웃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0초 이상 길게 웃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엔돌핀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게 웃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엔돌핀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초 이상 이렇게 웃는 것이 좋죠. 그리고 온몸으로 웃으면은 특히 배가 아프도록 이렇게 웃으면은 살 빼는 데도 좋고요. 예, 뱃살 빼는 데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온몸으로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거를 박장대소 웃음이라 그래요. 박장대소 웃음 어떻게 하느냐? 1, 2, 3단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발을 동동 굴러요. 발 한번 동동 굴러보세요. 예, 어우, 잘 굴르시네요. 두 번째는 손뼉을 칩니다. 손뼉치기. 자, 세 번째는 웃음을 10초, 15초 이상 크게 웃는 거예요. 어이구,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박장대소 웃음이에요. 자, 우리 1, 2, 3, 4단계 한 번에 동시에 해볼까요?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길게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복수 공부하잖아. 정말 잘하시네요. 힘드시죠? 너무 열심히 웃었더니 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 박장대소 웃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하시는 분. 여기 나 앞에 나와서 한번 하실 분. 발 구르면서 손뼉 치면서 고개 흔들면서 10초 이상 웃으실 분. 누구 한 분 나와보세요. 누구 나오실까? 예, 잘 웃으셨으면 분 없어요? 잘 하셨는데 가운데 분?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나오라고요? 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라고 그러니까 또 안 돼. 예, 앞에 한번 출연해 보시고,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우리가 따라서 할게요. 그러시죠. 여기도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셔가지고.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하셨어요. 아우, 정말 멋지시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땀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한 번만 더. 한 번 해보세요. 네, 남자분 한 분. 누구 어느 분이 하실까? 남자분 한 분.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제일 앞에 계시니까. 네. 모자도 멋지신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분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정말 잘하시네. 아이고, 정말 재밌네요. 아유, 멋지시네. 예.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예. 아, 이렇게 열심히 잘하신 분 그냥 갈 수 없어요. 네, 제가 한 분. 아, 우리, 아이고, 네, 이렇게. 예, 또, 우리 여기 앞에서 오신 분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핸드크림, 발크림, 풋크림이에요. 이제 날씨 점점, 네, 예, 저 추워지면 손 많이 이렇게 건조할 때 쓰시라고. 아유, 진짜 너무 기쁘네요. 같이 웃으니까. 쉽죠? 네, 즐겁죠? 네, 땀나죠? 네, 이렇게 웃으셔서 우울증 예방하는 거죠.
또 우울증을 예방하려면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건강진단을 한답니다. 2년에 한 번 그 건강진단 받으시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요.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제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서울신문에 자살을 부르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있는데 예, 한번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립노화연구원에서 우리 건강하게 나이 드는 정말 행복해지는 이런 10가지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은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예, 운동하기. 또 활동하기, 네. 또 예, 잘 놀기, 예. 또 자원봉사하기, 취미생활하기. 아유, 정말 아주 대단하시네요. 역시 아카데미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정답만 다 말씀하시네. 역시 미국에서 얘기할 것도 없네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움직여라. 예, 활동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걷기를 많이 하거나 계단 걷기 이런 거 많이 하거나 보통 때 이렇게 걷기 많이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운동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걷는 게 좋다고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날씨 너무 춥거나 너무 이른 아침이나 너무 늦은 밤엔 걷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통 때 편안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걷기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 내려가기가 더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힘들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만 그렇게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지 우리가 이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사실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더 좋거든요. 근육을 키워야 근육이 튼튼해야 이 골절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열심히 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제가 있는 동네도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용인 저희 집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면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가면은 운동 기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 가면 허리 돌리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런 것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팔 돌리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은 오셔서 꼭 하는 운동 한 가지만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지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근육 운동도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운동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그렇게 골고루 해야 재미도 있고 또 많이 이것저것 해봐야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좋죠. 영양소는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무조건 채소만 먹거나 무조건 뭐 고기만 먹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그냥 골고루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이렇게 박장대소 웃음 이런 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그러면은 정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지내려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예, 몸이 아프면.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내가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자꾸 위축이 돼요. 아이고 이제 나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이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늘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혈압 측정 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도 이렇게 어르신분들 방문보건 이렇게 하면서 혈압 측정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혈압이 보통 때는 계속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혈압을 재면 난 맨날 정상인데 뭘 또 재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요. 늘 정상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재보다가 갑자기 올라간 그런 거를 발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자주 기회 되실 적마다 혈압을 측정을 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혈압 측정을 잘하고 만성질환, 그다음 심혈관계질환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압이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심혈관계 질환하고만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치매나 우울증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예,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잠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잔 사람하고 8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8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 6시간, 5시간 이렇게 잔 사람이 우울증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잠을 8시간 이상 이렇게 많이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면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TV 보면서 맨날 주무세요. 예, 이상하게 보면은 TV 9시 뉴스 이렇게 아니면 8시 반 연속곡 보시다가 맨날 주무세요. 그런데 연속곡 끝나면 또 잠이 깨세요. 그리고는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잠이 이렇게 올 때 그때 늘 한 8시 반, 9시 이때 TV 보면 졸렵다. 그러면은 아예 잠자는 모드로, 잠자는 분위기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TV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편안하게 숙면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잠을 아무튼 한 8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히 자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또 잠을 새벽에 깨면은 잡념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이것저것 괜히 근심 걱정 이런 게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때 되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웃음도 많이 웃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숙면을 취하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잠을 많이 주무시도록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고요. 그리고 의식이 또렷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예방이 되죠. 뭐를 공부하느냐?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나오시는 게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책도 보시고요. 예, 이렇게 와서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이런 게 바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이제 많아지고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런 거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나는 굉장히 대화할 사람이 있고 우리 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정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어야 돼요. 예, 아이 그래 나는 힘들면 누구 찾아갈 거야, 누구랑 얘기할 거야. 예, 그런 분이 우리 가족이면 제일 좋은데, 예, 가족보다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없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의 방문 간호사를 찾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 방문 보건소로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 방문 간호사가 출동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지지가 되어줄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보건소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정말 운동도 알려드리고요. 웃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친구 사귀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보건소 너무 좋죠? 네, 정말 좋은 보건소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 가장 중요하죠.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울증은 옛날에는 이게 뭔가 우울증은 정말 정신병이야, 정신과 가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병이 생기면은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은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해지고 이러면은 약도 오래 먹어야 되고 또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빨리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내가 우울증이 진짜 심한 것 같다. 이게 정말 뭐 운동하고 이래도 극복이 안 된다. 날마다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자살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런데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못한다고 너는 왜 이러니? 도대체 너 언제 철들래?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 인생은 즐겁고요. 인생은 행복하고요. 우리가 비록 하루를 살건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이 남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면 그러면은 정말 그런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요. 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맨날 해도 안 돼. 나 로또 맞은 적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안 돼요. 그런데 그래. 나 여기 아카데미도 왔어. 정말. 나 다음 주에 수료해. 수료증 받으면은 집에 갖다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예,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시지 말고 진짜 이런 과정을 수료해가지고 나 스스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면 그것만큼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비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요, 유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하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지켜도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우리 점점 어차피 나이는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여기서 동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지요.
6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노인 우울증,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거나 탈수 또는 강한 자살衝動 등이 느껴진다면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성적인 신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별이라든지 이혼 같은 스트레스 사건 겪으신 분들에서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많이 어렵거나 주변에 그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한 분들에서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라는 명칭은 편의적인 것으로 국제질병분류에는 독립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에 슬프고 우울한 기분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저하 같은 치매 같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을 다른 말로 가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욕이 없거나 기력이 없거나 식사 잘 못하시거나 이런 증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으로도 잘 표현이 됩니다. 때문에 노인 우울증 치료법은 약물로 치료하는 다른 질병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신체 증상이랑 또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신체 검진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동반되어 있는 신체 질환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해야 우울 증상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정신 치료, 가족 치료 같은 것들이 병행되게 됩니다. 전문의들은 취미생활을 갖거나 복식호흡, 명상, 요가 같이 근육을 이완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좋다고 덧붙여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송윤수입니다. 네.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고, 규칙적인 그런 식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울증을 예방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울하지 않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돌아가서 열심히 우울증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해 보실까요? 네. 실천 뭐 하느냐? 칭찬하기. 네. 그리고 박장대소, 웃음하기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가 좀 잘렸네요. 여기 행복한 삶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피어있는 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이 없듯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야 합니다. 혹한을 견디어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묻혀 그 삶이 힘겨워도 사람마다의 삶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어떤 삶이든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라 단정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역경이 아니라 인류의 진리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꽃처럼 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우울증과 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런 생활을 하셔서 앞으로도 더욱 좋은 그런 삶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